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마이베스트홈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콘도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리고 언제 어디에 나의 콘도 유닛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러면 내게 어떤 콘도 유닛이 좋을지,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새 콘도가 좋을지, 또는 오래된 콘도는 어떤 가치로 평가가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도 새 집을 좋아하듯이 콘도도 새로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새 콘도를 좋아합니다. 일단 마감 상태나 색상 등에서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으니 마음도 상쾌해지고 여러 가지 첨단 시설도 있어서 살기도 편리하고요. 콘도 시설도 그렇지만 그 유닛 그 내부도 만약 좋은 자재에 색상도 매치가 잘 돼서 분위기도 고상하고 마감도 품위 있게 꼼꼼히 잘 되어 있고 구조도 좋고 뷰도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뿐만 아니라 그 콘도 단지 안에서도 편의시설도 잘 돼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살면서의 행복감도 투자성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이런 그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콘도로서 그런 좋은 조건들을 대부분 다 갖췄다면 그 콘도의 유닛의 가치는, 즉 그 가격은 본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만약 가격이 예상보다 높고 본인이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잘 갖추어진 많은 좋은 조건 중에서 그래도 양보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조건을 한 가지씩 줄이면서 그 예산과 맞춰 나가면 그래도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중에서 포기하기가 힘든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역시 교통인데요. 그 중에서도 차량이 없는 경우에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데 꼭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지하철과 가깝거나 지하철로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콘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겨울에 상당히 춥고 바람 부는 날씨가 많아서 그런 날씨에 어느 정도까지 걸어 다니는 것이 스스로 감당이 될 수 있을지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론토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 지하철, 유니온, 던다스, 킹, 퀸, 세인 앤드류 이 5개 지하철역은 모두 서로 지하로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패스로 연결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존 스트리트, 남쪽으로는 퀸스키 그 호수변까지 지하 또는 그 상부 실내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스 연결망도 잘 알아두시면 콘도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겨울에 춥지 않게 지하로 따뜻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좋은 정보도 됩니다. 또 요즘 새 콘도는 토론토 쪽은 사이즈가 작은 유닛은 분양시부터 주차장 구입이 허용이 되지 않은 콘도가 많아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은 주차장 확보를 잘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요즘은 그 GTA 콘도도 신축 콘도들은 사이즈가 작은 콘도 유닛은 주차장이 없는 콘도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콘도들의 실내 면적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콘도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처음 보는 콘도 크기이기 때문에 작아도 이게 그리 작은 건가 하면서 크기를 그리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넓은 콘도에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들은 새 콘도를 보시면 그 크기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새 콘도들도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충족이 되신다면, 그리고 조금 좁은 느낌의 환경도 본인의 만족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구입하시는데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성에서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닛 내부의 크기나 주차장에 있어서 또는 본인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또는 조금 나이가 있는 콘도 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20, 30년 또는 그 이상 상당히 오래된 콘도는 어떨까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오래된 콘도로밖에 갈 수가 없다면, 또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넓은 실내에 살고 싶은데 요즘 새 콘도 실내가 너무 좁다고 생각돼서 찾다 보니 아주 오래된 콘도밖에 없을 때 어떤 결정이 좋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가장 크게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그런 오래된 콘도도 앞으로 가격이 오르느냐? 다른 콘도들은 다 오르는데 너무 오래된
내 콘도만 안 오르고 나중에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하는 거지요. 먼저 오래된 콘도의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요. 첫째, 그 콘도들의 위치가 그 도시 형성 초반부에 져졌기 때문에 매우 좋은 위치, 중심 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요. 주변 상권이나 학교 등도 이미 다 잘 되어 있어서 모든 면에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넓고 트인 데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좋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시설이 오래돼서 콘도 시설 이용이 불편할 수 있고요. 외관도 낡아 보이니 좋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콘도들의 그 창은 거실이든 방이든 대부분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서 채광이나 그 밖을 보는 전망도 다 시원할 수 있는데요. 오래된 콘도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콘도에 따라서는 그 창문의 그 벽이 중간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채광이나 전망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미리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시는 투자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콘도 가격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아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콘도가 맨 처음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즉 그 물리적으로 드러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나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가 오르지만 그와 반대 개념인 감가상각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 이 인플레이션과 가치가 오르는 금액에서 그 감가상각을 뺀 금액만큼 오른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래된 콘도는 그 감가상각이 커져서 새 콘도와의 그 어쩔 수 없는 가격 차이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관리비입니다. 그 관리비가 많고 적음은 본인이 콘도를 살 때 빌리는 모기지 이자와 같습니다. 즉 은행에 내는 모기지 이자만큼 콘도 관리비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5년 된 콘도 투베드 월 700불, 그리고 30년 된 콘도 월 1,500불 관리비에 두 콘도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차이는 800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00불은 완전한 800불이 아니고 새 콘도는 그 관리비 안에 전기나 수도, 난방 같은 그런 유틸리티 비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오래된 콘도는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유틸리티 비용이 200불이라고 가정한다면 월 600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금액을 현재 모기지 이자율로 환산을 하면 약 13만 불 빌렸을 때 내는 이자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지역 새 콘도의 그 관리비 내는 콘도의 가치에서 감가상각을 빼고 그 금액에서 13불 정도 낮은 금액, 다시 그 금액에서 만약 콘도 내부를 업그레이드 했다면 그 업그레이드 금액에서도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플러스 시킨 가격이 그 오래된 콘도 유닛의 시세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매달 내는 모기지 비용이 높으니까 새 콘도 쪽과 오래된 콘도 쪽의 가격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이전처럼 뭐 1.5%, 2%이 정도 있을 때는 10만 불 모기지의 이자만 월 150불 정도였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월 600불 차이라면 40만 불 모기지 이자 금액, 즉 콘도 가격에서도 40만 불 정도의 가격 차이의 원인이 됩니다. 즉 이자율이 낮을 때는 새 콘도들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요가 좀 더 많은 새 콘도들은 이자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이 돼서 그 등락폭이 커지면서 점차 오르고요. 오래된 콘도들은 그 등락폭이 크지 않으면서 꾸준히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자율이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새 콘도들의 가격 상승률이 오래된 콘도들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이자율이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돈을 많이 빌리지 않아도 되는 오래된 콘도, 즉 관리비는 많지만 가격이 많이 낮았던 콘도가 더 많이 오르는 시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래된 콘도도 거래가 잘 되느냐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갖고 있는 수요층은 다 있습니다. 거래 역시 그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똑같이 거래가 됩니다. 여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놀수역점만 보더라도 셰퍼드, 핀치, 스틸스 각각의 오래된 콘도 단지가 꽤 있는데요. 그 콘도들의 그동안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은 이자율도 내려갈 위치에 있고 해서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컨더들의 수요가 더 많고 유리할 수 있고요. 투자 측면에서는 그런 세컨더 쪽이 지금은 더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래된 콘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수요층도 꽤 됩니다. 그런 수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보다 높은 콘도 금액 때문에 다운페이도 부족하고 또 모기지도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오래된 콘도로 가야 하는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 콘도 쪽이 시설은 좋지만 좁은 것을 원치 않고 시설이 멋지지는 않지만 좀 운치도 있는 동네에 넓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본인이 마음과 생활에서 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살아가신다면 그 역시 본인에게는 더 행복한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새 콘도든 오래된 콘도든 이 콘도 유닛을 장만한다는 것은 이 토론토에 자산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민생활에서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이 고물가의 생활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많지 않은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자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 좋은 시기에 잘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방금 말씀드린 우리 모든 이민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 형성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그 다음엔 분양 관련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새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눌러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네, 모든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톰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